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2024년 2월 26일 눈먼카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경기 지역과 강원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올겨울에 가장 큰 눈이 2월 말에 내렸습니다. 이 눈을 마지막으로 겨울은 물러나고 새봄이 올 것 같았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3월 1일, 2일에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겨울이 쉽게 물러나지 않군요. 먼저 상하이 운임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 때문에 2월 16일 상하이 운임지수는 발표되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2월 23일 상하이 운임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전에 발표된 것이 2월 9일이었으니까 2주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상하이 운임지수도 그 전주 대비 51.42포인트 하락했었고 미국 서부와 동부가 172포인트, 200포인트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23일에 상하이 운임지수 역시 56.40포인트 하락했고 유럽은 140포인트, 지중해는 240포인트, 미국 서부는 142포인트, 미국 동부는 32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스웨즈 운하 상황과 파나마 운하 상황은 2월 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한 달 만에 유럽은 215포인트, 지중해는 288포인트, 미국 서부는 314포인트, 미국 동부는 52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갑자기 2월 HMM 주가가 궁금합니다. 표를 보면 2월 초 HMM 주가가 오늘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설 연휴 쉬고 나와서 2월 15일에 17,640원으로 월초 대비 10%나 하락했다가 지금은 또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운임 흐름과는 반대로 HMM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원양해운 운임은 하락세인데 HMM 주가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 많으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파나마 운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파나마 운하에 있는 가투노스 수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81피트 아래로 수위가 낮아져서 2월 26일 기준으로 80.8피트이고 이 수준대로 가면 4월 초에 80피트 아래, 즉 79.9피트로 낮아지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청에서는 계속 네오 파나막스 선박의 드라프트를 44피트로 하고 있고 또 1평균 통과 선박수를 24척으로 하겠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평소 대비 60-70% 수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홍해 사태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가문 역시 호전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3, 4분기쯤 되어야 양쪽 운하 문제가 풀리고 물류에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이 운임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4, 즉 유럽, 지중해와 미국 서부, 미국 동부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운임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와 스웨즈 운하와 아무 관계없는 미국 서부의 상하이 운임지수가 4,691포인트인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지 미국 동부의 상하이 운임지수가 6,127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해서 미국 서부 운임지수도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4 지역 운임이 약세인데 이것은 희망봉을 경유하여 항해 일수가 오래 걸리는 것에 하주들이
적응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웨즈 운하 사태가 발발했을 때는 도착지에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바이어들이 발을 동동 굴렀겠지만 이제는 매주 화물이 도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재고로 인한 금융 비용은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주들이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폭등할 때는 항상 고객들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홍해에서 미사일 쏠 때는 하주들이 약간 난리가 나는 듯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운임도 하락 추세가 아닌가 합니다. 3월 운임 역시 2월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또 4월이 되면 트랜스퍼시픽, 즉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의 운임 계약 시즌이 돌아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쪽 운하의 문제로 미국 운임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높아서 선사들이 높은 가격으로 운임 계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요즘 추세로 보면 꼭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3, 4월 운임이 평년보다 높으면 하주들은 1년 계약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스팟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할 것 같고 만약 선사에서 반드시 1년 계약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면 1년 계약을 하되 분기별로 운임 리뷰하는 조건을 꼭 넣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사와 하주의 줄다리기가 아주 심한 미국 운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